뉴스다이브에서는 첫 광고하는 비교원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면 너무 큰 글씨로 적혀있네요. 128만 원. 자, 3년 이상 같은 인터넷 통신사 사용 중이라면 비교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 대부분의 약정 서비스로 뭐 인터넷, TV, 정수기 렌탈 등등을 쓰실 텐데 약정이 다 된 상황에서도 유지하고 계시다면 갈아타면 이 비교원을 통해서 갈아타면 그만큼의 혜택이 있습니다.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에는 48만 원, 휴대폰 구입 시에는 최대 50만 원, 정수기 렌탈 시에는 최대 30만 원, 이렇게 해서 도합 최대 128만 원까지 혜택이 가능합니다. 또 본인이 가입하고 지인 추천을 하시면 한 명당 4만 원씩 이마트 상품권을 주신다 그래요. 근데 2명 하면 8만 원, 3명 하면 12만 원 쭉쭉 올라가는 거죠. 보안 사고가 지금까지 한 건도 없었던 비교원이고요. 8억 원 보증보험 가입으로 믿을 수 있는 비교원입니다. 인터넷, TV, 또 휴대폰, 정수기 비교원에서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전화번호는 1670-2571 상담이 가능하고요. 고정 댓글 또 네이버에서 비교원 검색 후에 상담하시면 되겠습니다. 많이들 이용해 주시고, 자, 그리고 또 하나, 윤석열 관련된 선거나 주요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국민의힘에서는 입장을 안 냈어요. 꾸준히 그냥 무대응으로 일관해 왔었는데 어제도 장동혁 대표는 묵묵부답 하다가 오늘 오전에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아이고. 많은 분들이 놀랐어요. 심지어 현장에 있던 기자들도 놀랐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저는 그 같은 방에 있는 분들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정말로. 그러니까 기자들도 너무나 강경한 입장을 내버리니까 진짜요? 라는 그 다시 물어보는 거죠. 네. 이게 상황이 연출이 됐는데 아시다시피 당내 초재선 의원들이 어제 윤석열 절연 관련된 요구를 했고 사과를 해야 된다는 주장을 했죠. 그런데 이 윤석열 절연을 주장했던 초재선 의원들을 향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당을 갈라치게 하는 세력이다. 오히려 그들이 절연 대상이다. 라며 일축해버렸습니다. 사과와 절연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분열의 씨앗을 뿌리는 일이며 분열은 최악의 무능이다. 라는 표현도 했어요. 이건 아예 그냥 윤 어게인을 쐐기를 받아가 버렸다. 같이 간다는 공식 선언이고요. 박수현 수석 대변인이 얘기했지만 제2의 내란 선언에 거의 버금간다. 근데 왜 놀랐냐면 장동혁 대표가 선거가 임박했을 때 한 인터뷰에 응했는데 그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선거 나오면 입장 낼 거냐. 내지 않을 도리가 없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면서 중도 이 확장성을 가진 이 외연을 확장시킬 수 있는 취지의 메시지를 낼 거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두 가지겠죠. 중도 외연 확장을 시키는 오늘의 메시지가 바로 거기에 부합한다고 본인은 생각하거나 아니면 이 괴리가 있더라도 어쩔 수 없다. 우리는 지방선거까지 이 스탠스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쐐기를 받거나 둘 다 나쁩니다. 이거는 너무 비겁한 거예요. 지방선거에 이기거나 말거나 그거는 뭐 제 관심 바뀌고요. 국민의힘이 이기거나 말거나.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킨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체포영장 불법이라고 엄호하고 그 공간 앞에 가서 스크럼을 짰던 국회의원들이 지금도 국민의힘 당적을 갖고 있습니다. 김건희, 윤석열 부부를 엄호하지 못해 안달이 났던 모습을 국민들이 보고 있었어요. 기억하고 계세요. 거기에 대해서 단 한마디 없이 분열의 씨앗을 뿌리는 일이기 때문에 이 윤석열과 함께 간다? 이거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에요. 아니 게다가 절연 대상은 전륜 세력이다. 이렇게 말하고요. 더 황당무계한 게 앞뒤가 하나도 안 맞아요. 보세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돼야 된다. 그러면서 윤석열에게도 당연히 적용돼야 된다 해놓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을 통해서 계엄에 대한 헌법적 심판을 받았다고 말해요. 그럼 헌법적 심판은 뭐고 사법부 심판은 뭐예요? 헌법적 심판하고 사법부 심판 다른 건가요? 헌재는 그럼 어떤 기관인가요? 뭘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 판사 출신 아니에요? 그러면서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적용돼야 된대. 아니 이미 헌재에서 이 사람은 탄핵이 돼야 된다. 왜? 정치적으로 이런 행동을 했고 유권에 맞지 않는 계엄을 선포했기 때문이다. 이미 선고가 난 건데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돼야 됩니다. 그런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세상에 다 대표라는 사람이. 그리고 판사 출신이에요. 말씀하신 것처럼.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한 대로라면 무죄 추정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1심 판결에 대한 이 불복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아니, 부정하는 걸로 보이잖아요. 보세요. 국민의힘은 줄곧 계엄이 내란이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 그러니까. 기다려보자. 그러면 대법원에 가면 이거 깨질 거다. 이런 주장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내란이 아니다. 계엄은 거기다 하나
공수처 수사는 위법이다. 이것도 일관되게 지적했다는 거예요. 이는 진짜. 우리 당만의 입장이 아니라 다수의 헌법학자와 법률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저는 판사 출신이라 더 나쁘다고 생각하는 게요. 이게 법률가라면 정확히 아는 거예요. 예. 어제 설시를 들었으면 공수처에 왜 수사권이 있다고 했냐면 설사 없다고 하더라도요. 이게 경찰 기록이 있고 검찰 기록이 있고 공수처 기록이 있어요. 공수처 기록을 덜어내도 유죄를 인정하고 남는다는 게 직연 재판부의 그럼요. 판단이에요. 경찰은 내란죄와 관련해서 수사할 수 있다라는 게 그렇죠. 이론의 그 여지가 얘기했습니다. 없거든요. 너무 나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 왜곡하잖아. 혹세무민하고 맞습니다. 또 웃긴 건 네. 이거예요. 확신이 없는 판결은 양심의 떨림이 느껴지기 마련이다. 판결문 아니 그러니까 지기현 부장의 이 판결이 논리가 안 맞는다는 거야. 근데 논리가 안 맞는 이유는 사실은 지기현은 무죄라고 선고해주고 싶었는데 니네들이 하도 지기현을 괴롭히니까 지기현이 유죄하려다 보니까 이상하게 된 거야. 그래서 이것 설명한 허점이 거예요. 생긴 게 직위원의 마지막 네. 양심이다라는 봐봐. 얘기를 했었어. 확신이 없는 판결은 양심의 떨림이 느껴지기 마련이다. 판결문 곳곳에서 발견되는 논리적 허점들이 지기현 판사가 남겨놓은 마지막 양심의 흔적들이다. 이건 궤변 중에 궤변이에요. 아. 이거는 납득할 수 그러니까 없는 어쨌든 겁니다. 중요한 건 자기도 생각하기에 논리적 허점이 많다는 거네. 그러니까 판결문이. 논리적 나는 이 말이 장동혁이라는 인물도 판사 출신인데 네. 판사가 판결을 내릴 때 자신의 양심을 거기다 남기는 게 더 중요합니까? 아니요. 완벽한 논리로 판결을 정확하게 내리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네. 근데 지기현이란 판사는 그거보다 양심의 흔적을 남기는 게 더 중요해서 이렇게 남긴 거라고 장동혁이라는 인물이 이걸 인증해 주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사법부를 거의 매기는 수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 사법부 매기는 출신인데. 그리고 했던 말 중에 하나가 전한길 씨를 품자. 뭐 이 얘기도 해요. 근데 이상한 비유가 있는데 이거 좀 해석 좀 해주십시오. 봤어요. 더불어민주당은 반미 친중 세력과 손을 잡고 김어준의 가짜 뉴스도 자기 편으로 삼고 극렬 주사파까지 끌어들여 힘을 키웠다. 설령 우리와 조금 다르다고 해도 다양한 목소리와 에너지를 좋은 그릇에 담아내는 것이 국민의힘이 해야 할 역할이다.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제도권 밖에서 싸우고 있는 많은 분들이 있다. 뭔 말이죠? 민주당에는 반미 친중이 없고요. 일단 극렬 주사파도 없고요. 김어준의 가짜 뉴스 자기 편으로 삼지 않고요. 김어준 씨는 민주당의 진보 진영의 큰 스피커이죠.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도 친화적인 분, 뭐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분 공존하고 있는데 그걸 전환길 고성국을 끌어안는 이 정당성으로 민주당을 끌고 들어온다. 대단히 나쁘고 비겁하다. 그리고 왜 민주당을 계속 친중 반미 프레임을 씌웁니까? 내란으로 미국으로부터 비토받고 항의받고 대외 신인도를 나락가게 한 게 국민의힘이라는 거 명심하십시오. 아니, 결론은 이거잖아요. 장동혁 대표 하고 싶은 말은 윤 어게인들 도와주세요. 나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예. 전환길 고성국 당신네 같은 최강 스피커가 나를 안 도와주면 우리 당에서 쫓겨납니다. 지금 여기 소정파들이 나한테 윤석열 이 지지한 사람들하고 절연하라고 나를 압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 온몸으로 저항하려고 하는데 나 힘이 없으니까 당신들이 도와서 이 말하려고 지금 사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지금 보니까 이제 소위 말하는 소장파 24명 그러니까 절윤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네.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세력들과 그러니까 뭔가 선을 긋는 것 같고 그러면 그 외연 확장이라는 얘기를 하고 계속 얘기하면서 뭐 전환길 고성국 뭐 이런 인물들과의 그 연대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 논조로 6.3 지방선거를 치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이정현 공관위원장도 지금 기존에 있던 지자체 장들 일종의 경로성 메시지를 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공천을 받을 것이냐? 이거 어떻게? 뉴페이스한테 공천을 주겠다고 장동혁 대표가 이야기를 예. 하던데 그러니까 국민의힘에 계신 분이 그러더라고요. 뉴페이스가 없다고. 국민의힘에는 뉴페이스 공천하고 싶어도 없다라는 거예요. 누가 지금 어떻게 보면 대단히 어렵고 필패할 거라는 전망이 우세한데 손을 들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심지어 그나마 경쟁력이 있다라고 평가받는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도 힘 빼기에 주력하고 있어요. 당대표가 언론을 다니면서 인터뷰를 하면서 힘을 실어주기는커녕 왜냐하면 본인한테 비토 넣고 반박하고 반대 목소리를 낸다라는 이유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지방선거 장동혁 대표의 이 인식과 이 체제로 치르면 대단히 어려울 수밖에 없고 더 문제는 그 이후인 것 같아요. 포스트 장동혁이 국민의힘에 있을 것인가. 그것도 물음표예요. 그러니까 계속 아마 이 체제가 갈 거라고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이고 그래도 이제 완전히 그 지방선거에서 그래서 정말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잘못된 리더십을 발휘하고 과거와 절연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극우만 바라보고 가는 대표가 있는 당은 매우 심각하고 위험하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들이 표로 보여줘야 되고 실제 그에 상응하는 절차적인 어떠한 행위가 들어가야 돼요. 예컨대 뭐 위원정당 해산 청구라던가 이런 걸 보여주어서 장동혁 대표가 얼마나 국민의힘을 망가뜨리고 있는지를 국민의힘 사람들이 절절히 느끼게끔 해줘야 되는 거야. 지금 본인들이 스스로 장동혁을 끊어내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이라고 한다면 우리들이 나서서 그걸 보여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잖아요. 저는 그래서 지금 뭐 앞으로 계속해서 포스트 장동혁이 없다 그 말을 저도 동의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요. 이제 지방선거 끝나고 나면 장동혁은 더 이상 설 수 있는 길이 없다고 저는 봅니다. 이 사람 지금 자기 위치가 어딥니까? 자기가 의원이 된 곳은 영남권이 아니에요. TK마저도 지금 그들을 버리기 시작하고 있는데 이분이 언제까지 어떻게 살아남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오히려 지금 현재 이 사람이 절실하게 매달리면 매달릴수록 오히려 끝이 얼마 안 남았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장동혁 대표를 끊어내지 못한다면 결국 윤석열을 끊어내지 못하는 것과 연결이 되는 것이고 윤 어게인이라고 표현하는 그 세력들 뭐 강성, 극우 뭐 다양한 표현들이 있습니다만 그 세력이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의 정체성이 되어버린다면 지금 이렇게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대표가 있는 정당이라면 지방선거에서 어떤 후보들이 등장할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당 이름 바꾼다 그러잖아요. 그 당 이름 바꾸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라는 생각도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반대로 지금 국민의힘 당적을 가지고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인물들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있잖아요. 오늘 장동혁 대표 관련돼서 또 입장이 걱정된다, 우려스럽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보수 재건을 위한 목소리들을 모으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던데. 뭐 오세훈 시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지자체에 출마하려는 사람들은 지금 또 얼마나 갑갑할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엄청 답답할 거예요. 당이 도와주기는커녕 완전히 표를 갉아먹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경쟁력을 계속 낮추는 방향으로 간다라고 생각할 거니까 뭐 서울, 부산 다 지금 국민의힘 이 소속인데 굉장히 지지율 같은 거 좋지 않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개인적인 어떤 정쟁의 구도에서 당내 이런 공천 과정도 접근하는 게 아닌가. 장동혁 대표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오늘 금요일 뉴스다이브 1시간 동안 그러니까 윤석열 1심 선고에 대한 직영 판사 판결문 내용을 좀 얘기해봤고 거기에 대한 국민의힘의 대응 반응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 외에도 뭐 현안 뉴스들이 많습니다. 대통령 관련된 뉴스들도 있고 뭐 SNS 특히 X를 통해서 여러 기사들 공유하면서 각각의 관심사들을 어떤 식으로 표현하는가, 뭐 부동산 정책이라든지 또 대통령이 어떤 부분을 눈여겨보고 있는가. 그러다 보니까 청와대의 근무 강도가 다른 공무원들의 3.7배가 된다라는 기사를 또 대통령이 공유하기도 했던데 이런 내용들도 많습니다만 오늘은 다른 내용들 얘기보다는 어제 있었던 판결에 대한 그 뒷이야기, 해야 될 이야기들을 좀 중심으로 해봤습니다. 뭐 방송 마무리해야 되는데요. 아마도 주말 지나면서 이 판결 이후에 대한 뭐랄까 후속 관련된 정치권 반응들이 계속 있을 것 같습니다. 정치권뿐만 아니라 또 그 소위 말하는 그 강성 지지 세력이라는 사람들의 대응도 있겠죠. 지금 저희 댓글창에 와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분들 중에 이분들에게 뭔가 정확한 메시지를 줄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 어제 선고가 나고 어제 저녁에 서울 구치소 앞에 집회 신고를 했는데 2,000명 신고를 했대요. 근데 100명이 잘 안 되는 인원들이 20명 모였다고. 20명. 거기 취재진들이 절반이더라고 내가 보니까. 취재진이 50명은 됐겠다. 아니 그리고 어제도요. 그 선고할 때 동문 앞에 그 법원 삼거리 있잖아요. 거기에 사람들이 몇 명 모였었잖아요. 한 1,000명 정도가 모였었대요. 근데 경찰은 1,600명인가 모였대요. 그런데다가 선고 끝나자마자 그냥 다 사라졌대요. 이거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실존하는 그들의 부피? 덩어리의 크기는 그렇게 보이는데 맞아요. 언론에서 마치 그리고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있으니까 이게 굉장히 큰 볼륨인 것처럼,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전달하거나 영향력이 있는 것처럼 행사해 주는 것은 몹시 문제가 있다.
이 부분도 좀 동시에 짚었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그런 사람들이 일정 부분은 있을 수 있는데 이 정도 저희가 체감할 정도로 있으면 대한민국은 존속이 어려울 겁니다. 이 내용들에 대해서 주말에 또 업데이트되는 뉴스들 여러분도 보시겠지만 저희가 월요일에 또 정리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방송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환 기자가 없어서 평소보다 이 발언 양이 많아지고 입에 침도 마르신 두 분 우리 노짱자매 너무 수고해 주셨고 고맙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저희는 월요일 오후 3시 반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주말에 낮 기온이 제법 오른대요. 와. 15도 뭐 이렇게 얘기하던데. 야, 봄이네요, 봄. 근데 일교차가 또 크다고 하니까 건강 챙기시고요. 겨울이구나. 예. 네. 저는 이 장윤미 변호사의 이런 리액션을 너무 좋아합니다. 네, 장 변호사님은 진짜 너무 재밌는 게 뭐 얘기하잖아요. 맞아요. 정말 그렇군요. 정말 몰랐던 시각이에요. 예. 너무 긍정적인 리액션. 말하는 사람은 방청객 너무 같다고 기분 좋게 하더라고요. 아니 예. 말하는 사람 너무 이렇게 그리고 북돋아줘요. 용기를. 오늘 방송 마치면서 반드시 이제 전해드려야 될 내용이 있어서요. 그 KBS에서 방송됐던 더 로직. 예. 우리 노영희 변호사 팀이 우승을 했지 않습니까? 예. 진짜 하나마다 잘 되네요. 댓글에도 축하한다는 메시지 많이 진짜요? 올라왔고요. 대단하다. 그리고 저희 이승준 기자가 저희 단톡방에다가 올렸어요. 축하드립니다. 예. 방송 못 보신 분들 있으면 이거 다시 볼 수 있으니까 그러겠네요. 보고 응원도 해주시고 근데 노영희 제가 변호사가 잘했어요. 사실은 선행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 안에서. 음. 근데 그게 하나도 안 나왔더라고요. 진짜 편집 너무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승을 하셨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스다이브에서는 첫 광고하는 비경원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면 너무 큰 글씨로 적혀있네요. 128만 원. 자, 3년 이상 같은 인터넷 통신사 사용 중이라면 비경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 대부분의 약정 서비스로 뭐 인터넷, TV, 정수기 렌탈 등등을 쓰실 텐데 약정이 다 된 상황에서도 유지하고 계시다면 갈아타면 이 비교원을 통해서 갈아타면 그만큼의 혜택이 있습니다.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에는 48만 원, 휴대폰 구입 시에는 최대 50만 원, 정수기 렌탈 시에는 최대 30만 원, 이렇게 해서 도합 최대 128만 원까지 혜택이 가능합니다. 또 본인이 가입하고 지인 추천을 하시면 한 명당 4만 원씩 이마트 상품권을 주신다 그래요. 근데 2명 하면 8만 원, 3명 하면 12만 원 쭉쭉 올라가는 거죠. 보안 사고가 지금까지 한 건도 없었던 비교원이고요. 8억 원 보증보험 가입으로 믿을 수 있는 비교원입니다. 인터넷, TV, 또 휴대폰, 정수기 비교원에서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전화번호는 1670-2571 상담이 가능하고요. 고정 댓글 또 네이버에서 비교원 검색 후에 상담하시면 되겠습니다. 많이들 이용해 주시고